오늘은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자, PPT를 방금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점점 성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알려드릴 건 새로운 이제 예고했던 대로 새로운 환경을 한번 저희가 이제 풀어볼 건데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제약 조건을 하나 풀 거예요. 제약 조건을 하나 풀 건데 우리가 이제 풀어볼 새로운 문제는 카트폴이라는 오픈 AI 짐에서 역시 제공하는 환경이고요. 카트폴이라는 환경입니다. 이 카트폴의 환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일단 상태로는 상태가 총 4가지 조건을 알려줍니다. 현재 이 카트의 위치, 카트가 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였던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카트의 위치를 실수 범위 내에서 알려주고요. 카트의 속도 또한 실수 범위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막대의 각도, 여기가 아마 0도일 거예요. 0도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각도, 그 다음에 막대의 각속도, 현재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각속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4가지를 알려주고 행동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게 0이라는 행동, 오른쪽으로 가는 게 1이라는 행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태가 4가지 조건을 준다고 했죠? 그럼 우리 상태가 몇 가지이죠? 혹시 4가지라고 대답하신 분 계신가요? 4가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야 될 게, 이 상태라는 건 이 카트의 위치, 속도, 막대, 각도, 각속도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뭐 2개씩 해서 2에 4승 하면 뭐 8인가? 16인가? 아닙니다. 위치라는 게 카트의 위치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수범위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을 수 있는 실수의 범위는 당연하게 무한대겠죠. 카트의 위치 무한대, 카트의 속도도 실수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무한대, 막대의 각도도 실수 범위니까 무한대, 막대의 각속도도 무한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상태가 제가 제약 조건으로 지난번에 프로즌 레이크처럼 상태가 16개밖에 안 되는 아주 쉬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상태가 무한대예요. 거의 무한대. 조합이 거의 무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제 강의를 다른 걸 보면 재생 목록에 저기 엑셀로 풀어보는 딥러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신경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름대로 썼고 책에도 초반에 신경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당연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아직 이해를 좀 덜 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거는 결국은 만능 함수예요. 만능 함수. 만능 함수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풋으로 어느 걸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그대로 내어줘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 데이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질도 좋을 경우에만 이 만능 함수가 동작한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빅데이터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겠죠. 신경망이라는 게 결국은 학습할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되니까. 아무튼 뒤로 하고 이게 만능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능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강화학습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신경망은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스를 정해놓고 코스트라고도 하고 로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것의 그 값이라는 게 로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여야 하는 걸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경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뭐랄까 일개 도함수를 구해서 일개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러닝 레이트만큼 조금씩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일까요? 왜냐면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급하면 많이씩, 기울기가 얕으면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가면서 최소값을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 로스를 이렇게 정의하는지 꼭 알아두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고.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무한대죠? 상태가 무한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풋으로 상태를 넣는 거예요. 상태 네 가지 조건을 이 인풋으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 세 가지만 그려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다음에 방향이 우리가 하는 행동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넣는 값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5가지를 넣어주면 쭉쭉쭉쭉쭉쭉 이게 신경망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한 가지, 이거의 행동 가치 함수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수히 반복하면 결국 상태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 가치 함수를 돌려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넣든지 상태의 조합을 넣든지 그 상태의 행동 가치 함수,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 행동 가치 함수가 얼마,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넣으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행동 가치 함수가 얼마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상태 4가지를 똑같이 넣어요. 상태 4가지를 넣을 건데 아웃풋으로 우리가 아웃풋 개수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2가지를 이렇게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치? 이거는 0일 때 확률, 왼쪽으로 갔을 때 그 행동 가치 함수, 이거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행동 가치 함수.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겠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뽑아내면 뭐가 좋냐면 상태마다 이 인풋 값을 달리하면서 계속 신경망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상태를 4개만 넣고 아웃풋을 2가지, 그러니까 행동의 가지수로 이렇게 뽑아주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 가치 함수가 각 액션에 얼마인지 각각을 나타내는 이런 신경망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코드로 그냥 확인을 바로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 값을 신경망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n회만큼, 제가 해보니까는 카트풀 같은 경우는 약 300회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300 에피소드 정도 돌릴 거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게임을 초기화를 해주고 당연히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한 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랜덤한 수가 내 탐험값, 어떤 초기값 설정해놨겠죠. 탐험값보다 작으면 그냥 랜덤한 행수, 그러니까 0과 1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신경망에 넣습니다. 현재 상태 4가지를 신경망에 이렇게 넣고 그러면 2가지가 나오겠죠. 0일 때 행동이가 1일 때 행동의 가치 함수, 행동 가치 함수가 나올 거예요.
이 아웃풋, 이 둘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합니다. 뭐 0이 큰 값이었으면 0을 선택하고 1이 큰 값이었으면 1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액션을 수행하고 그 액션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 방금 우리 여기서 넣었던 이 상태,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동, 0을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이 행동을 가치를 구할 거예요. 근데 가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업데이트 할인율까지 했을 때의 가치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행동 가치 함수는 보상, 행동을 한 다음에 얻는 보상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였냐면 그 할인율을 곱했죠. 할인율을 곱하고 다음 상태에서 최대 Q값, 그러니까 최대 행동 가치 함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다음 상태의 최대 행동 가치.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액션을 수행하고 나면 다음 상태가 나오잖아요. 이 다음 상태를 또 신경망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값이 나오겠죠? 그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걸 구하면 그 다음에 신경망을 업데이트합니다. 신경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 현재 상태를 넣었을 때 나온 가치랑 이 그 업데이트 계산한 이 가치랑 똑같아지도록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 차이가 이거 두 개의 뺀 것, 뭐 민스퀘어 에러를 쓰면 좋겠죠. 제곱한 게 차이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탐험값을 또 최소 탐험값보다 더 크면 좀 더 줄여주면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신경망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큐러닝, 그러니까 상태 가치 함수 가지고 풀었던 문제 그대로 풀면 됩니다. 단지 가치 함수, 행동 가치 함수를 신경망을 통해서 구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신경망을 학습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자,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코드를 먼저 한번 보고 보시면 네, 이렇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신경망을 구한 다음에 그 랜덤 값을 설정해주고 에피소드만큼 돌겠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날 때까지 돌고 어떤 특정 값보다 작으면은 아무 액션이나 선택을 할 거고 이제 이게 특정 값보다 그러니까 내 탐험 값보다 크면 내가 이 Q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경망을 통해서 상태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Q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액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리쉐입 이런 거 하는 거는 신경망에 넣어주기 위해서 모양을 좀 정리하는 거고요. 위 이수식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이걸 그대로 구현을 해줄 건데 그 타겟 밸류는 내가 행동으로 한 거에 담은 보상 거기다 그 미래가치 할인 곱하고 그 중에 다음 상태에서 행동가치 함수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서 이렇게 타겟을 구해준 다음에 이 신경망을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 부분이 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게임이 끝나버리면 다음 상태라는 게 없잖아요. 게임이 끝나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 D가 true면 게임이 끝났으면 다음 상태가 없으니까 여기를 지워준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 이플런 그러니까 탐험값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300번을 반복했는데 보면 학습이 50번째 좀 됐는 것 같은데 뚝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다 뚝 떨어졌다가 좀 올랐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네요. 강사님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학습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무수히 반복하면 한번 300번 아니고 한 3000번, 3만 번 반복하면 학습이 그래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현재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고민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방금 학습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좋게 수정을 할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PPT가 좀 질이 안 좋아지는데 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